자,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한 주기를 전력을 한 주기 동안 보내는데 그냥 반 주기에서만 사용되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렉티파이어를 전 주기, 반 사이클 말고 엔타이어 사이클, 그러니까 전체 주기를 다 써서 파워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어 그렇다면 요 파지티브가 올 때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전달하고, 네거티브가 올 때는 요 마치 로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만들면 그렇게 동작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 풀웨이브 렉티파이어, 브릿지 형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런 풀웨이브 렉티파이어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는 어떻게 동작하냐라고 하면 포지티브 사이클, 반 사이클 동안은 여기가 더 높은 전압이고 얘가 낮은 전압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얘는 어, 이렇게 얘보다 높은 전압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동작을 안 할 거고요. 하지만 이쪽은 다 얘보단 낮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D3는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면 얘가 제일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쭉 다 높은 전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얘가 최고 높은 전압인데 이 다이오드는 당연히 켜질 수 없겠죠. 얘보다 요 전압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꺼져 있고요. 그래서 전류는 요 저항을 통해서만 흐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흐르고 얘가 어, 얘보다는 당연히 높은 전압이겠죠. 왜냐하면 얘는 제일 낮은 전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요 파지티브 사이클일 때는요. 그래서 Vout이 이게 디퍼런셜이죠. 디퍼런셜 노드로 잡아놨는데 Vout이 여기가 네거티브, 여기가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Vout은 포지티브 한 V인 전압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오드가 얘를 등가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가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요, 얘는 이쪽 방향 도통하기 때문에 펑셔널리티로만 봤을 때는 얘네 둘은 똑같은 펑션입니다. 같은 기능밖에 못하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다 제가 케이블 안 넣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가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죠.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하프 사이클에서는 얘는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CL 때문에 원래 킵해야 되는데 RL 때문에 쭉 떨어지는 요 그림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반대 사이클은 뭐냐면 요 전압이 낮은 전압이고 요 전압이 높은 전압이죠. 그래서 얘보다 높은 전압은 없기 때문에 얘는 켜질 수 없고요. 얘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얘보다 높은 전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켜질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제일 높은 전압이고 얘는 제일 낮은 전압이죠. 그래서 켜지게 됩니다. 커런트는 이렇게 흐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등가 회로를 그리면요, 이 인풋 기준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펑션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다이오드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이 전압을 낮은 전압밖에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를 잘 보면요, 이 아래의
커런트의 방향을 보면 커런트가 이쪽 방향이죠. 죄송합니다.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안 눌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커런트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슬라이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리셋이 좀 됐는데요. 아까 잠깐 다시 했던 것 돌아가면 전압이 네거티브로 걸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흐르죠. 지워야겠죠. 아이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요 네거티브 쪽이 더 높은 전압이 걸리고 요 포지티브 쪽이 낮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전압을 마이너스 1로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저항 기준, 요 아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풋은 이런 식으로 사이너소이드이지만 실제로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지티브한 전압이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는 이 반 사이클만 파워를 받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 내에 2번 파워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다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파형 이렇게 한 사이클 동안 2번 전압이 올라간다. 이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더블러를 배울 겁니다. 볼테이지 더블러라는 건데요. 더블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렉티파이어를 배웠잖아요. 인풋이 사이너소이드로 들어오면 렉티파이어는 V 인풋의 피크점에서 DC 볼트를 만들어줍니다. 이해하시죠? 즉, 렉티파이어 출력 전압은 인풋의 앰플리튜드, 피크 전압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피크 전압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피크 전압보다 더 큰 전압이 필요한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볼테이지 더블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테이지 더블러는 이름에서 더블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링한다. 그래서 더블러는 요 인풋 아웃풋이 출력이 V 인풋의 피크가 아니라 곱하기 2다. 이런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트리플러도 있고 쿼드러플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도 있고 곱하기 4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곱하기 3이나 곱하기 4나 이 더블러를 이해하고 나면 결국에 그냥 파생 상품 정도지 크게 동작이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더블러만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블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을 보고 V인을 일단 좀 그려볼게요. V인을 얘가 V인입니다. 자, V인이 네거티브로 시작하는 건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V인이 요 C1 이 캐패시터란 건 뭐죠? DC는 전달하지 않고 AC만 전달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나리시스에 앞서서 모든 노드 전압은 다 0에서 시작한다 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C1은 AC를 전달하고 DC는 블락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V는 AC 전압이잖아요. 사이너소이드니까. 즉 C1은 거의 쇼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얘가 C1이 쇼트이긴 한데 문제는 V1에 보면요. D1이 있습니다. D1은 얘는 V1이
조금이라도 0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얘가 0V죠. 0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D1이 붙잡고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죠. 너는 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원래는 C1 때문에 쇼트 되었고 V1이라는 게 V인을 따라가야 했으나 이렇게 내려갔어야 했죠. 근데 D1 때문에 얘가 강제로 여기 묶여 있게 돼 버립니다. 그렇죠? 반 사이클 동안, 아니 4분의 1 사이클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 뒤에 요 4분의 1 사이클 뒤에는 이 V인이 상승하기 때문에 요 상승이 커플링 되면서 V1도 같이 똑같은 파형으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똑같은 파형으로. 근데 V1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Vout이 처음엔 0V였죠. V1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Vout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D2가 켜져요. 그죠? D2가 켜지면 어떻게 되죠? 얘는 쇼트가 됩니다. 얘는 오프가 될 거고요.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V인이 이렇게 있고 C1, C2, Vout 요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죠. 아이디어 다이어드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이제 C1과 C2를 다른 값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어널리시스의 간단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C1과 C2는 같은 값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V인이 전달되면 얘도 임피던스죠. 그래서 얘는 마치 볼테이지 디바이더처럼 동작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절반에 해당하는 앰플리튜드만 Vout으로 전달이 되게 되겠죠. Vout이 지금 V1과 쇼트됐기 때문에 V1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Vout을 그릴 건데 Vout은 0이었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1도 요 앰플리튜드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요 그냥 V 앰플리튜드죠. 픽 투 픽의 절반이니까 앰플리튜드죠.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똑같은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하강 사이클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V1은 피크에 있죠. 하지만 우리 D2가 켜져 있고 C2가 이렇게 있는 거 앞에서 봤죠?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Vout은 V인이 피크를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V1은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D2가 꺼지게 돼 있죠. 꺼지면 D2가 꺼지고 V1은 아직 스틸 파지티브 전하고 있기 때문에 D1도 안 켜집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V인하고 V1은 요 캡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냥 연결되게 됩니다. 근데 AC에서 캡은 쇼트잖아요. 그래서 V1은 그냥 V인을 따라서 똑같이 계속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0에 닿을 때까지. 0에 닿으면 D1 때문에 V1은 멱살이 잡혀서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V1은 이 타이밍까지는 계속해서 0을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V인이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가지면 V1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타이밍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면 D2가 아직 안 켜집니다. 왜냐하면 V1이 Vout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요 앰플리튜드랑 고스란히 똑같이 잘 그리네요.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V1이 V인을 똑같이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Vout과 V1이 만나는 지점까지. 여기가 만나고 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D2가 연결되면서 V1과 Vout이 연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볼테이지 디바이더처럼 동작해서 앰플리튜드의 반만큼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꾸준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요 그래프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려놨습니다. 요거를 LT 스파이스를 돌려서 아이디얼 다이오드랑 같이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방금 소개해드린 건 여기까지 타이밍까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차로 세츄레이션으로 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만큼 올라가느냐가 조금 궁금할 수도 있죠. 그죠? 요 만나는 타이밍이 언제죠? 얘는 V 인의 피크 값이죠. 얘가 피크 값까지 V1이 요 0에서부터 피크 값까지 올라오는 데는 딱 요 반 사이클까지만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반 사이클은 4분의 1 사이클이죠. 요 4분의 1 사이클 동안 아웃풋이 증가하는 양은 앰플리튜드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는 요 그림을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 Vout이 요만큼 증가하는데 얘는 V 앰플리튜드입니다. P라고 쓸게요. V 앰플리튜드. 죄송합니다. 이 PPT가 좀 좋진 않네요. 이 동영상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다른 슬라이드를 하느라 앞에 게 지워졌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면요, 첫 번째 사이클 동안은 Vout이 V 앰플리튜드 VP라고 할게요. VP만큼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이 타이밍이 0V죠. 만나는 지점이.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가 증가하는 양만큼은 2분의 VP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등비 수열 알죠? 그래서 첫 번째는 VP, 다음은 2분의 VP, 다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4분의 1 VP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쭉쭉쭉 더하면 얘는 2VP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 공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더블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더블러라는 건 되게 재밌는 회로입니다. 캡이 DC는 안 보내고 AC만 보낸다라는 특징을 잘 살리고, 그리고 다이오드가 자동적으로 V1을 어떻게 보면 V1을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로서 D1을 써서 마치 계속 물을 퍼주는 것처럼, 얘가 뭐 어떤 게 좋을까요? 한 발 올라가면 막 허공사포처럼 한 발 올라가면 그 위에 뭔가 발판이 다시 생기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볼티지를 올려주는 그런 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더블러만 있는 게 아니라 트리플러, 쿼드러플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작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